가르쳤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네. 그래서 그거 재미있는 게 영어 수업 아니기 때문에 일본말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네, 수업은 다 일본말로 그러니까 진행했죠. 미국인이 일본말로 한국어를 가르쳤다는 말씀인가요? 미국인이 일본말로 한국어를 가르친 거죠. 그래서 예. 그게 조금 신기하고 근데 재미있는 게 그게 영어 가르치는 것보다도 훨씬 쉬웠어요. 합리적이고 왜냐하면 한국어는 외국인으로서 배웠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외국인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문법 순서 같은 것도 다 알았고 네. 영어는 이제 모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정하는 부분 이제 영어의 어려움이라든가 그게 못 느끼죠. 제가 네. 이제 모어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한국어 가르치는 게 훨씬 쉬웠어요. 학생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이게 일찍부터 했어야 조금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네. 일본 학생들이었겠죠? 네네. 일본 학생들이 한국어를 일본말로 가르치는 미국인 교수를 어떻게 봤을까요? 처음에 굉장히 신기하다고 신기했을 생각할 것 같아요. 건데, 네. 근데 일본 학생들이 조금 한국 학생하고 달라서 감정을 별로 표시하지 않아요. 그냥 네. 교수님은 미국인가 보다. 끝. 뭐 2주 만에 다 익숙해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영어 교육도 일본인 교수가 많죠. 예. 아니면 다른 과목, 독일어라든가 풀어이라든가 이게 다 일본 교수가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 스피커가 이제 강의 안 하는 거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좀 전에 일본인 학생들을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네. 우리나라 학생들과 달리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학생들은 감정을 잘 표현하는 쪽인가요? 조금 더 감정 이렇게 수업이 좋다면 네. 이제 좀 흥미를 그런 표정도 해주고 한국 학생들은 이제 교수하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네. 역시 유교 사상이죠. 이제 스승하고 제자 뭐 이런 어떤 전통적인 사상이 남아 있어서 교수에 대한 기대도 높고 네. 일본 학생들은 그냥 교수가 강의하는 사람이다. 이제 어떤 예. 인적적인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그 사제간 같은 관계는 별로 기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서요. 네. 교수님께서는 응용 언어학자이기도 하시죠? 네네. 그 언어학자로서 볼 때 네. 한국어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어학은 이제 순수한 언어학 입장에서는 모든 언어는 같다. 이렇게 또 우수하고 어려운 언어 이거는 이제 없다. 이렇게 그런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언어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국어는 이제 외국인한테 이렇게 가르칠 때는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화층,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스피치 레벨인데 화층, 예를 들어서 존댓말이라든가 반말, 이런 거는 이제 다양하죠.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상대방한테 you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 만나면 you, 그리고 동생 만나면 you, 다 공평하게 you인데 한국어는 이제 그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존댓말을 쓰거나 반말을 쓰거나 이거는 조금 물론 다른 언어도 좀 몇 개 있습니다. 일어도 그렇고 자와어, 인도네시아 언어 중에 하나 그런 언어가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조금 외국인 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그 규칙,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언제 반말을 쓸지, 언제 존댓말을 쓸지 그 어떤 룰이라든가 규칙은 재밌어요, 아주. 한국 사람 못 느낄 거예요. 네. 예, 못 느껴서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네. 그게 이제 못 느끼는데 외국 사람은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누구한테 반말을 이렇게 해야 될지
그리고 존댓말 중에 씁니다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여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그건 저도 잘 지금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언제 씁니다와 언제 요로 끝나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은 씁니다로 끝나고 네. 어떤 거는 이제 여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그 규칙은 있어요. 새로운 정보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하려고 할 때는 주로 조금 씁니다로 끝나는 경향가 있고, 네. 그 다음은 조금 더 남하고의 관계 아니면은 조금 주관적인 어떤 내용이 되면 여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 있어요. 그 교수님은 그런 미묘한 어떤 우리나라 말의 규칙 같은 거를 언제 어떻게 터득을 하셨나요? 그 짧은 기간에. 스스로 느끼는 것도 있고 또 해외에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사회 언어학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이제 한국어의 어떤 국어 생활 같은 그런 분이 있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연구도 조금씩 세계적으로 그렇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한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자부심은 대단하죠. 네. 그 우수성에 대해서 또 역시 이제 언어학자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공감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네, 한글은 일단 그 독특한 문자죠. 그게 이제 늘 세계적으로 언어학계에서 인정을 하는 건데 아주 독특한 문자,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경제성도 있고 아니면은 합리성도 있고 과학성 이 부분은 다 한국 학생들이 다 배우는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런 거는 다 있는데, 근데 또 재미있는 것도 조금 몇 개 있어요. 그 한글은 세계 문자 중에 아주 젊은 편이죠. 네. 이렇게 로마자 코드도 젊어요. 2000년도 안 되는 문자. 그래서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인구가 많은 언어, 예를 들어서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런 언어를 그 문자로 보면 남의 문자에서 발생하고 조금씩 이렇게 몇 천 년 동안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한글은 아주 출발부터 아주 공백 상태에서부터 만든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그런 역사 갖고 있죠. 네. 네. 그런 한글과 다른 나라 이제 언어들을 좀 비교해 본다면은요. 좀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한글이 갖고 있는 어떤 특이한 점 내지는 장점 또는 단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장점은 이제 그 동그라미하고 선, 그러니까 두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된 문자죠. 그 다른 예를 들어서 ABC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걸뱅이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복잡한 그 모양인데, 한글은 선 아니면 동그라미 그 두 가지